네, 오늘 오전입니다.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면서 현재까지 37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부상당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중상자가 많기 때문에 희생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홍정원 기자 그리고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홍 기자에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재가 신고가 된 지 거의 12시간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점점 사상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종병원 피해 지금 상황 또 화재 원인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사건의 개요를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7시 반쯤입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그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고요. 신고 3분 만에 출동한 이제 소방대원들이 이제 그 진화대와 구조대로 나뉘어가지고 예. 각각 작전을 펼쳤는데요. 안타깝게도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방금 정부 발표 보신 것처럼요. 사망이 37명, 또 중상이 7명, 경상이 136명이 나왔습니다. 중상자가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화상에 의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모두가 이제 가스 중독에 의해 사망했다. 현재로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희생자가 또 1층하고 2층에 또 몰려 있었던 점, 또 1, 2층에 대해서 그러면 구조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1층 응급실에서 최초로 이제 그 발화가 됐다는 또 그런 그러니까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화재 원인을 정밀 조사 중입니다. 네. 예. 홍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1층과 2층에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을 해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의 모습은 검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얀 연기가 나왔는데 예. 검은 연기라는 것은 불완전 연소 부분이고 아마 재질이 난연성이 아닌 재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이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혀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가 1층과 2층에 차 있었다고 하면은 호흡기가 특히나 약한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1, 2분 사이에도 절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응급실을 반분하고 있는 상이 중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고령의 환자들 때문에 중앙 계단에서 연기가 들어왔고요.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깥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리창 밖밖에 없는데 예. 그 고령의 환자들이 어떻게 그걸 깨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방관들이 유리창 깨고 이 창문 쪽으로 차들이를 구조했다고 하는데 일부 구조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사실 안타깝게 희생당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의 환자분이 많았고 또 중상인 분들도 많아서 피해가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층 응급실이 지금 발화 지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측입니다만은 1층 응급실 간호사가 있는 옆에 탈의실에서 불이 났다면 왜 그쪽에서 불이 시작됐을까요? 추측이 되는 점이 있으십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뭐 보통 탕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런 말은 안 쓰지만요. 네. 응급실이 있고 응급실 안쪽에 탈의실 겸 탕비실을 쓰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 공간에서 뭐 숙직이라도 당직할 때 뭐 어떤 2층, 3층 침대로 이제 잠을 자는 형태가 되면 거기서 전열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예.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공간은요. 그 화원이 없습니다. 화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뭐 어떤 뭐 조리라는 것은 바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열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경찰도 수사할 거고 네. 그 CCTV에 찍힌 부분을 보면은 위쪽으로 전기가 타고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이 공간이라는 게 분리돼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 예. 그러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탕비실 천장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새 나오는 그 연기를 CCTV가 촬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통 화원이라고 하면은 연기만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누전이라고 하면 불똥이 튑니다. 네. 근데 불똥이 튀었다는 얘기가 없고 연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기가 화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이 천장이 뚫린 공간을 돌면서 했다는 거니까 사실 그래갖고 그 피해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피해는 없죠. 근데 천장이 그 흔히 말하는 위쪽에 있는 공간을 이 열기가 돌면서 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갖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제천 화재 때도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차량 위로 불덩어리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도 이렇게 피해를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금 짚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로서 세종병원에 이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세종병원 같은 중소병원은요, 이제 법상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대상에 이제 포함되지가 않거든요. 정부는 2015년에 이제 21명이 사망한 장성 효실천 나눔 사랑요양병원 사건 이후에요.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을 강화했지만요. 이제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이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 통칭해서 세종병원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요. 화재가 발생한 일반 병원을 세종병원, 그리고 네. 바로 뒤에 붙어 있었던 요양병원을 이제 세종요양병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양시설 같은 경우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는 있는데요. 다만 이 현재 운영 중인 병원에 갑자기 내일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유예 기간을 줬는데 예. 그게 이제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재가 나진 않았죠. 참 다행이지만 만약에 바로 뒤에 있는 그 요양병원에까지 불이 번졌더라면 아마 예. 피해가 더 크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병원 자체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예.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병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희한하게도 요양병원에는 장성 문제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가 됐는데요. 적용이 됐고. 됐는데 네. 올해 6월까지 유예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런데 예. 병원은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지만은 스프링클러가 이게 아닌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더 비싼 장비를 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고가의 의료 장비가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면 다 망가집니다. 네. 전기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 설비라든가 할원 설비 같은 고가의 장비를 써서 이 소화를 하라는 의미로 한 거를 병원에서는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말하자면 이게 사실 권고가 돼야 되는 건 네. 당연하게도 가연물이 있는 곳에는 소화 설비가 돼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상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맹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석을 이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당연히 이걸 좀 고가의 장비로 해서 하라는 건데 예.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제적인 입장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왜 없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기기기나 고가의 기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쓰라는 권고로 한 건데 그걸 예. 이제 잘못 받아들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차제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도 확실히 보완이 되는 그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홍 기자,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화재 경보기는 작동을 했을까? 화재 경보기라도 작동을 했으면 그나마 빨리 대피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뭐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일단 병원에 자동 화재 탐지기는 설치가 돼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실제 상황에서 작동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들었다고 이제 진술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듣지 못했다. 혹은 또 유가족 입장에서 혹은 뭐 이제 희생자의 가족들 그 말 그대로 부상자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듣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조금 더 이제 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소방 점검이 또 제대로 됐는지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제천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부가 이제 전국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소방 점검을 펼쳤습니다. 예. 화재가 발생한 이번 그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2주 전에 이제 당국의 특별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사실 뭐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피난 기구에 그 바닥고리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사람 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피난을 돕는 도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보고는 없었던 만큼 사실상 뭐 문제가 없었다. 이제 이런 판정을 받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다만 그 조사가 관행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 뭐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이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추측 정도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6개월 전에는 또 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소방 당국에 우리 병원은 뭐 소방 장비라든지 피난 기구들을 모두 법상 충족하는 그 요건에 맞춰서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제대로 실제로 점검을 했는지
또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 보통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매뉴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뭐 매뉴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2명이 있는데요. 예. 이제 처음 화재가 발생을 응급실에서 했고요. 최초 목격자 간호사 2이 있습니다. 화재 발견 사실을 보고 소방당국에 전화를 한 다음에 이제 대피를 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 둘이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고요.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진술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나 혹은 또 했더라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또는 그 안에서 병원 매뉴얼에 따라서 또 그 당직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임자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행동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둘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매뉴얼이 있었느냐, 있었더라면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었느냐.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맡았던 임무 자체가 화재를 뭐 최초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빨리 가서 소방대원들을 그 화재 발화점까지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그렇지 않았 뭐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화재를 보고 이제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죠. 예. 자, 저희가 일단 뭐 정확한 조사 이후에 얘기 나눠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급한 상황이니까 추측을 좀 많이 포함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신고를 한 이후에 소방서에서 일단 처음에 3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한 건데 오자마자 1층의 진입구 출입로가 굉장히 화염이 휩싸이고 연기가 굉장히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빨리 신고 이후에 소방서에도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길이 빨리 퍼진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은 난연제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불을 난연제 안 타는 건도 타도 검은 연기가 안 나는 거로 해야 됩니다. 그 연기에 예, 예. 따라 굉장히 예, 다르군요. 예. 연기가 검은 연기가 나면은 그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비록 탄다 하더라도 검은 연기가 덜 나는 거를 써야 되는데 그건 되게 비쌉니다. 예. 만약에 이 병원에서 그것을 아끼려고 좀 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은 네. 제가 상당히 그 의아해한 부분이 예. 너무 검은 연기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병원이란 공간에는 실제로 목재라든가 아니면 저렇게 검은 연기가 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더라도 검은 연기가 저렇게 많으면 안 된다. 예, 예. 왜냐하면 그건 한 모금만 들이삼켜도 사실은 정신을 잃을 정도의 유독한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갑작스럽게 했다고 하면은 소방서장도 현장 지휘관도 좀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구조가 먼저인지 아니면은 진압이 먼저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 가지 고민했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너무 빠르게 확산됐다. 그 확산된 이유는 나중에 이제 국가수습 그 점검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은 예. 그 부분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것이 아니냐 부분이고 예.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2층 부분에서의 배연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기로 거의 대부분 사망하셨는데 예. 네. 그럼 연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느냐? 배연 연기를 예, 배출하는 연기를 그 부분이요. 배연. 우리가 이제 제천 사건에서도 2층에서 그 연기나 3층에서도 연기 때문에 상당수가 희생당했거든요. 네네. 예. 그럼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왜 그걸 그 휴대용 배연 장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그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놓친 게 있는데요. 네. 그 피난 기구 중에 고리가 하나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화면을 잘 보시면은 슬라이드형 탈출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럼틀 같은 예예. 거요. 비행기가 났을 때 타고 내려오는 거 예. 보시죠? 예. 근데 그게 혼자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밑에서 잡아줘야 되는데요. 어. 지금 이제 시민들께서 잡아줬기 때문에 탈출했죠. 예, 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리에 걸어야 됩니다. 그죠? 고정이 되게. 고정이 돼야 예. 되죠. 왜냐하면 희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 이걸 최소한의 인원으로 탈출시키려고 하면은 해야 되는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가서 도와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슬라이드 내려오신 그 어르신들분께 돌아가신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피난기구를 그 소방 점검할 때 그냥 단순하게 봤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고요. 네. 아까 사소한 말씀드린 고리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죠. 그 생명고리죠. 예. 이걸 왜 해석하고 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면 그나마 이제 그 요양병원의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빠르게 판단해서
빼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앞으로 건축 자재를 어떤 걸 썼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배연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의 어떤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 병원과는 좀 건물의 형태가 좀 다른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저기 봤을 때 보통의 일반 원래는 이제 저희가 세브란스라든가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원래 병원용으로 지어진 건물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전을 위주로 한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거기서 소방수를 살포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사방이 다 트여진 구조를 했습니다. 네. 그죠? 잘 보시면 저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 병원은 어떻게 되냐면 앞쪽 문과 뒤쪽 문밖에 없습니다. 이 양쪽에 그러니까 차단돼 있습니다. 지금 폐쇄돼 부분도 있군요. 보시면 오른쪽에 그 농협 건물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골목이 좁아갖고 차를 빼갖고 넣을 때 좀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가 들었거든요. 저런데 병원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물론 법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근데 피난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방사다리차가 가서 돼야 되는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저 부분은 병원을 용도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예. 나중에 개조를 했는데 개조하는 그걸 컴프라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기구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기구를 잘 어떻게 대비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 조사가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사방 팔방으로 돼야 되는데 두 방향밖에 안 돼 있다. 그럼 나머지 두 방향은 다른 기구가 있어야 됐는데 없었다. 이건 분명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예. 근데 병원 가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병원에는 환자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거냐면은 그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이 안 돼도 독자적인 전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 그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게 예.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세 개가 있다고 하면 하나 정도는 무조건 환자용 엘리베이터고 그건 비상용 엘리베이터고 거기는 외부 전원 없이도 자율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저기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두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정전 발전기가 해갖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팍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저기 없었다? 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사후 약방문이겠지만 그래도 추가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뭐 제천 화재 참사도 그렇고 화재가 났을 때 골든 타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밀양 화재에 대해서 이 골든 타임 잘 지켜진 거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안 된 거죠. 예. 왜냐하면 37분이나 사망이 돌아가셨는데. 많았으니까요. 근데 예. 이제 그 과정상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통합 무선망이 지금 안 돼 있다고 제천 사건 때도 있었던 것처럼 예.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간호사분을 구해놨습니다. 근데 어디에 구해놨는지를 다른 대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대는 구해놨는데 구급대는 모르는 겁니다. 네. 한무전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끼리는 구해냈다고 하는데 이쪽과 이쪽은 통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물론 본인이 주장하는 거겠지만 예.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조하는 사람 따로, 구급하는 사람 따로, 이송하는 사람 따로, 진압하는 사람 따로라고 하면 이게 무슨 지금 이 꼴이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골든타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통신망을 2020년도에 완비하겠다고 하니까 예. 이거는 상당히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계속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사망자 대부분이 이제 후송을 하다가 숨졌다고 하는데 좀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들이요, 이제 살아나왔느냐, 이제 살아나와서 이송되는 도중에 숨진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구급대원들이 숨진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사실 판단이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구조 현장을 지휘했던 그 최만우 밀양 소방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 말이 있거든요. 예. 함께 좀 들어보시고 다시 얘기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신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시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구조될 당시에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 그리고 예. 또 심박의 그러니까 심정지 상태로 이제 나오신 분이 14분입니다. 이분들을 그러면은 사망한 채로 데리고 가다가
응급처치를 통해서 소생을 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냐,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했던 상황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의사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상황을 보고 나서 이분은 돌아가셨다, 혹은 아직 뭐 소생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구조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선의 혼선이 있었는지 어떤 원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화재 현장에서는 구조가 됐지만 이제 그 이송되지 못한 예. 이런 사례들에 대한 이제 그 목격자들이라든지 또 유족들, 또 피해자들의 증언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희생자들에 대한 뭐 부검이랄지 아니면 현장 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진행된 이후에서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소방 당국에서도 시간마다 브리핑을 계속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지금 시점에서 질문하는 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 당국의 브리핑을 보면 일단 제천 화재 당시에 소방 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브리핑을 볼 때 일각에서는 좀 브리핑 내용을 좀 소극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저도 그 브리핑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머리에서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거의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화재 현장을 책임졌던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수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징계를 받게 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좀 자신들을 좀 이렇게 변호하는 투의 그런 브리핑으로 좀 느끼신 분들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 구조 책임자로서 또 진화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또 책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그 구조 현장, 그다음에 위험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간 소방관들의 그런 헌신이라든지 예, 예. 희생을 또 이제 폄하하는 또 그런 일은 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방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저희가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또 이런 그 큰 화재가 나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게 됐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희생자가 발견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사실 뭐 외부 전력이 있으면은 다행이다라고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외부 전력이 사용이 안 됐을 경우는 이 같은 뭐 희생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1순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차단을 해버리죠. 예. 엘리베이터.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화재 상황에서는 패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합니다. 정신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은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의 검은 뭐 이제 이 매연 같은 거라 매연이라는 어떤 이걸 맡한다 하더라도 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이 없어져 버리고 약간 좀 멍한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방향 판단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막 누릅니다. 그러면 그게 내려가서 가는데 중간에 멎어 버리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애초에 화재 초기에 차단을 해버립니다. 거기를 못 쓰게끔. 그리고 뭐가 되냐면 녹색으로 유도등 같은 경우를 합니다. 예. 어두워도 보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는 글쎄 초기에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왜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재 탐지 설비에 연동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안 됐다고 하면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사실 뜯어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 탐지에 있는 타이머가 작동을 했는지 예. 계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장비와 시스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홍 기자, 경찰이 이제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어떤 내용이 조사가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하게 일단 봐야 될 것이 화재가 왜 발생했느냐, 어디서 예. 발생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어디냐, 왜 발생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는 뭐 사실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불법 반입된 전열기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불법으로 전열기기를 들여온 사람의 1차적인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소방 점검을 제대로 했는데 뭐 전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혹은 이거 허위로 보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또 1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예. 또 화재원이 밝혀지면은 피해가 또 왜 이렇게 커졌느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화재 진압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초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돼야만 했던 그런 원인들, 뭐 건축법상의 혹은 소방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잘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또 수사를 해야 되겠고요. 예. 또 소방대원들, 아까도 짚어봤듯이요, 소방대원들과 또 병원 직원들은 자신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여된 책무를 또 제대로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봤더니요, 이제 8년 전에 무단 증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병원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병원 관계자들의 과실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두 사람의 간호사의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혹은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무단으로 전열기구를 갖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의무가 당직자들한테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걸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분명히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또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병원의 경영자들, 그다음에 그 병영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병원의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안전의 문제, 예. 그다음에 환자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경영과 효율의 문제로만 접근을 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너무 또 극단적인 해석이라든지 또 만연몰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 두 분의 간호사분께서 성실한 책무를 수행하시다가 그렇게 됐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럼요. 예. 실제로 지금 희생자 중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이 또 포함된 것으로 또 나타나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구조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되셨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상자가 굉장히 많은 큰 참사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랬더라면이라는 가정을 많이 붙여서 지금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당시에 그 병원에 화재가 날 당시에 의사가 2명 있고 간호사가 9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 한 100여 명이 100명 넘게 이렇게 환자들이 있는 상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병원 관계자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대피도 좀 더 환자분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환자분의 대피도 수월할 것 같았고 피해가 좀 적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의 인원이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만시지탄이죠. 예. 사실 전체 인원이 35명이라고 하고요. 네. 연합분이면은 3교대라고 하면 그 정원이 뭐 근무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앞쪽에 100여 명, 뒷분에 100여 명이라는 그 거의 한 200분 정도의 환자라고 보면은 네. 상식적으로 사실은 좀 너무 적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층수가 5개층이고 응급실에 한 분 계시고 다른 의사분은 위에 쪽에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 그 상황을 빠르게 지휘할 수 있는 의사나 아니면 그러니까 한 서너 분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거기 계신 환자분들이 운신이 어려운 환자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면 뭐 대피하세요라고 말하는 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같이 배들을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되는데 그 예. 자체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니면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깥에 있는 시민들의 도움을 주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너무 적은 인원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도 열악한 소방 환경 같이 병원도 열악한 그런 구조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또 어떤 소방 규정이라던가 뭐 일반 병원의 화재 시설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점검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뭐 병원 시설 같은 경우는 화재 시설 자체는 잘 돼 있습니다. 어느 병원 가서 안 돼 있는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건 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작은 불이 났을 경우에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 사실은 그건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화재라는 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재 대응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실전 같은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법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그 병원장을 지휘하에 화재 연습, 화재 예방 연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피 네. 연습이죠. 예. 실제로 배들을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걸 몇이나 할까요? 거의 다 간이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간호사분들이 화재 발생했을 때 불과 1, 2분 안에 그것을 몸에 밴 듯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형식적인 형태의 어떤 점검이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밴 형태의 화재 대응은 그거는 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병원 경영하는 분들의 어떤 정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좀 숙제. 그러니까 소방 당국의 골든타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 거기 관계자들의 골든타임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다중이용 시설을 많이 이용하면서 최근에 뭐 제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참사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감마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그렇게 여러 명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그 정신이 없는 상태가 돼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꼭 생각하고 있어라.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극장입니다. 예, 극장은 극장이요. 어둡죠. 네. 그러면 극장 앞에 영화 상영 바로 전에 뭘 하냐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걸 먼저 합니다. 근데 예.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잘 안 그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때 잊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 최소한 한 3개만 외워두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몇 번, 왼쪽으로 몇 번, 그다음에 직진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를 사실은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 이것이 몸에 체득돼야지 안전이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최소한 그런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은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아니면 목욕탕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는 비상구 그리고 안전장치가 돼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본인도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국가 소방 체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좀 뭐 아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통합 무선망입니다. 네. 제천 사건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먹통이었단 말도 있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돼 있고 핸드폰으로 하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기관 무선망이 먼저 시급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소방력이 확충이 되겠죠. 이게 인력이 지방 소방력이 너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번 밀양 사건 같은 경우도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구조대원 혼자 한 환자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 환자로 붙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네. 그럴 경우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저런 소도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본적인 것에 모자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시급히 인력이 확충돼야 되겠죠. 자, 홍 기자, 화재 현장은 뭐 이제 정리가 거의 다 된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화재 현장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고요. 네. 이제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누구의 책임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요. 이제 희생자들, 그다음에 희생자의 가족들, 예. 이 분들을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밀양에 가 있거든요. 의전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걸 챙기기보다는 예. 실제로 이 희생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챙겨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제 극심한 한파가 또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도 아픈데 이제 몸까지 너무 추운 그런 예.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겠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책임자들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제 네. 외압이나 이런 거 없이 각자 책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그 외압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화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밀양 화재와 관련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보도국 홍정원 기자 또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